동성고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올해 3학년들이 치렀던 6월,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공통영역 마지막 문제 22번이 도함수에 활용해서 출제됐으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입니다. 3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다. 이때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즉 x절편이 2개란 얘기죠. 그러면 x절편이 2개가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있죠.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 fx는 0이 되는 점이 2개니까 이때 선생님은 접할 때를 알파, 접하지 않는 절편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경우 이 x축의 극소값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 그러면 극대에서 접하는 경우 알파, 베타. 이게 세 번째 경우고요. 네 번째 경우는 극소에서 접하는 경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함수식을 최고차항 계수의 x-알파의 제곱 x-베타로 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나 조건 x-fx는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합성함수 개념을 공부를 잘한 친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있는 10번 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이다. 그러면 f의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알파 베타밖에 없어요. 함수값이 0에 되게 할 수 있는 값은 알파 베타밖에 없는데 즉 그 말은 x-f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어야만 되겠죠.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는 얘기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x는 x-알파이거나 fx가 x-베타인 이 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의 총합이 3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y는 fx와 직선 y는 x-알파 x-베타와의 교점의 개수가 3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네 가지 경우 그래프의 모델에서 직선 x-알파, x-베타와 교점이 3개가 되는 경우를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x축에 접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색을 바꿔서 직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선이 x-알파 이렇게 x-베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쭉 가다 보면 더 만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됐습니다. 좀 개수를 줄일 수 없을까요? 개수를 또 다르게 그리면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완만해지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되면서 즉 여기서 베타 콤마 0은 무조건 지나야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직선에서 만나진 않고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4개. 4개까지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총 3개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추론해서 맞추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쟤는 극소에서 접할 때요. 극소에서 접할 때 또 직선 x-알파 그러면 여기가 알파겠죠. 이렇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그래프에 따라서 하나,
둘 확실히 만나고 3개, 4개 쭉 가다 보면 5개, 5개도 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 빨간색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좀 낮으면 만나지 않고 4개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그래프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추론해서 맞추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개형. 세 번째 개형은 극대에서 이렇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직선 x 마이너스 베타. 한 개밖에 안 만나죠? y는 x 마이너스 베타. 3개 만날 수 있을까요? 3개? 그럼 여기서 2개를 여기는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접한다면 2개까지도 가능하죠. 즉 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찾았어요. 자, 하나 찾았습니다. 4번 볼게요. 4번도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극소에서 접하는 경우 알파, 베타, 그 다음 수학은 차근차근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만나죠.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총 3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2가지 모델이 되네요. 3번과 4번은 가능합니다. 3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조건을 보고 문제를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F1은 4다. 1의 함수값은 4고 그때 미분계수가 1이다. 1이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이런 그 직선과 접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하는 경우가 바로 이 3번 모델에서 여기 이 점, 그다음에 4번 모델에서 이 점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1,4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은 y좌표값이 음수라 돼서 모순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때 1,4니까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리고 y는 1,4를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3이 되고요. 이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0은 f 프라임 0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이 이쯤 사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3번 같은 모델은 안 되겠죠. 그래서 1,4는 안 되고, 그럼 됐습니다. 이 조건도 만족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 찾아냈어요. y는 fx는 제곱차항계수 k의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근데 1을 지난다 해서 1,4를 지나야 되니까 16의 k의 1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4가 되줘야 되고, 도함수를 찾으면 2의 k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k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에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f 프라임 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4, 2, 8k가 되죠. 8k 1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4, 4, 16k가 되죠. 이 값이 1이 되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k와 베타가 있으니까 문자가 2개, 식이 2개가 되면 연립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8k 1 마이너스 베타는 16k 1 마이너스 베타 절반 값이니까 이 값이 2가 되겠네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고요.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니까 베타의 값은 자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베타는 5가 돼줘야 됩니까? 5가 돼줘야 됩니다. 따라서 찾았죠? 그래서 fx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F형의 값은 k 곱하기 9k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까? F형의 값은
베타가 맞죠? 여기가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베타는 5 베타는 5 네, F0은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9K 베타가 되니까 16분의 9, 5, 45가 되겠네. 16분의 45. 답은 P 더하기 Q는 분자와 분모가 기하 분수니까 61 이렇게 되겠네요. 즉 16 더하기 45 61 이렇게 6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문제가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서 식을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번 6월 모평의 최고 난이도 공통 영역 문제였습니다. 자, 9월도 한번 풀어볼까요? 22번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근데 gx가 f의 x-3 곱하기 리미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식은 잘 보니까 좀 변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x의 변화량이 h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이 hx라는 함수를 절대값 fx라고 하자. 그렇게 하면 오른쪽 저 네모에 있는 식 리미트 h가 0 갈 때 f의 x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x h 이렇게 변형해 줄까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까요? 잠시만요. 이거를 캡처해서 써야겠죠. 그렇게 해야 지우개 지우개 안 지워지는군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다음에 h분의 절대값 f의 x 마이너스 h 절대값 빼기 fx의 절대값 이렇게 추가 삭제해주면 원래 식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fx란 함수의 미분계수죠. 그래서 0 오른쪽 갈 때 마이너스 h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h로 바뀌니까 x의 변화가 되니까 얘는 2h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함수는 꺾인 함수니까 꺾인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겠죠. 그래서 꺾인 점 x축하고 만났을 때 꺾여져서 첨점이 나오는 점. 첨점이 될 때는 경우 제외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 첨점인 경우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니까 첨점인 경우 이 2h 프라임 x 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즉 좌우 극한이 다르겠죠. 좌우 값이 극한이 다르다. 근데 fx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불연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첨점에서 불연속인데 첨점에서 이때 불연속이고 그때 fx-3의 함수값은 0으로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곱해서 0으로 수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fx를 보세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여러 가지 기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일반적인 이런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그렸다 y는 fx를 그러면 꺾이면서 어때요? 첨점이 3개가 나오잖아요. 첨점이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fx-3이 0이 될 수 있는 이 값은 꺾여서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3으로 평행 이동해 버리면 여기가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해 버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점이 계속 남아 있죠. 여기 있는 점이 이 h'(x) 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함수값도 0이 아니고요. fx-3은 이때 0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이 그래프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죠, 이 문제가.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떨까요? 자, 한 점에서 접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꺾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절대값 fx가 됩니다. 그럼 첨점이 여기에서 나오죠. 이 b라는 점에서 첨점이 나오는데 이 점에서 좌우 극한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미분계수값이. 그러면 그때 이 원래 fx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해 주면서 그 값이 0이 된다면 이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 절편이 알파 베타 있으면 알파에 만약에 3을 더했을 때 이 값이 베타라면 그때 fx-3의 값은 언제 x가 베타일 때, 그렇죠? 베타일 때 f 값은 알파가 되니까 제로가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b점에서의 불연속을 만회시켜 주죠. 그래서 이때 gx는 x는 베타에서 연속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h' 베타는 불연속이지만 즉 값이 없지만 x는 베타에서 이 fx-3의 값이 0이 되므로 이때 알파 더하기 3이 베타가 되는 조건 아래에서 연속을 시켜줄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찾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른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극대가 아니라 극소에서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첨점이 나오는데 이 C라는 점은 어차피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해버리면 이 점은 그대로 이 불연속점 남아 있어요. 이 H' 값이. 이 값은 불연속인데 F는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때 함수값이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알파일 때. 그래서 X는 알파에서 이 H'X는 불연속이고 fx-3은 더 이상 0이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이 돼버려서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이해되셨습니까? 나머지 이런 그래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처럼 극대에서 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식을 x-알파의 제곱 x-베타로 세울 수 있고 또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이니까요. 문자를 줄여주면 x-알파 마이너스 3까지 나타낼 수 있죠. 여기까지가 가를 해석한 겁니다. 자, 이제 나 해석해 볼게요. 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gx는 0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gx는 두 개가 곱해져 있단 말이에요. fx-3 곱하기 2h'x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첨점에서는 아까 전에 연속이 된다 그랬고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x는 x 빼기 3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경우고요.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이 h'는 원래 이 hx에 꺾였을 때 이 그래프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알파와 베타의 사이에서 극점이니까 이거 선생님 2대1 비율을 쓰면 바로 이때가 3분의 2대1이니까요. 2베타 2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x는 알파와 x는 3분의 2베타 플러스 알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는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알파 3분의 2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죠.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 4개의 총합이 7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칠하면 자 베타는 알파 더하기 3이라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에 3이니까 알파 더하기 6 플러스 알파
3에 자 알파 더하기 3이니까 2알파 3알파 더하기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총 더하면 알파 4알파에 9에다가 2 더하면 11이 되나요? 11이 7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베타 값은 3을 더해야 되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fx는 이제 나왔습니다.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에 x는 5를 대입하면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이 됩니까? 이렇게 답은 10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포인트는 바로 이 그래프를 찾는 거죠. 이 그래프, 이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아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6월, 9월 모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내일 있을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